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코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주말 토요일에도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들이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이 미네소타의 이제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미네소타 주지사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 시장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연방 범죄 수사에 착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네소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이스 요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니애폴리스에 3천여 명이나 되는 이민 요원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뭐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미니애폴리스의 이제 경찰은 600명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민 단속국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난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 르네굿이 이렇게 또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다리에 총을 맞는 그런 사건도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니애폴리스 뭐 미네소타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나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아이스 필요 없다. 당장 나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미네소타주의 이 팀 월즈 주지사랑 그리고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크리미널 인쿼리 이 형사 조사를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정치 보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방 정부의 공식적인 이민 당속을 이제 둘러싸가지고 지방 관료들과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두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지난달부터 미니애폴리스에 파견이 된 수천 명의 3천여 명이나 되는 연방 요원들의 업무를 방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지 conspire to impede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공모를 이렇게 또 했는지 그것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연방 요원이 그 조나탄 로스가 비무장을 하고 있었던 미국 시민 르네굿을 사살을 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갈등이 엄청나게 격화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 차관은 나와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테러리즘 그리고 이제 폭력 조장 혐의로 수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팀 월즈랑 제이콥 프레이 그러니까 미네소타 주지사랑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폭력을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반대가 아닌가요? 반대가 아닌가? 지금 아이스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미니애폴리스, 이 미네소타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지금 도어 투 도어로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집들을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너네 페이퍼 있냐고, 너네 시민권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게 지금 미니애폴리스를 뒤집어 놓고 있는 당사자들은 바로 연방 요원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 월즈 주지사나 이제 프레이 시장은 나와가지고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팀 월즈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르네굿을 사망케 한 그 사살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르네굿을 쏜 요원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팀 월즈 주지사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르네굿을 사살을 한 그 사람만 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조사를 받고 있다
르네굿의 와이프 남편, 이 르네굿이 두 번의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망하기 바로 전에는 어떤 여성이랑 같이 살고 있었었대요. 그래서 그 여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팀 월즈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미네아폴리스 시장, 프레이도 지금 이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르네굿을 쏜 요원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있다. 뭔가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이거 진짜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저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폭동 진압법을 쓰겠다, 인서렉션 액트를 쓰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군대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이 시위가 폭력적인 시위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프리덤 오브 스피치, 퍼스트 어멘드먼트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군대를 투입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반발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데, 오히려 지금 폭력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아이스 요원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런 뭐 폭력 사태가 이렇게 또 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미네아폴리스 주지사 팀 월즈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네소타 사람들한테 시위를 폭력 같은 거 하지 말고 해라 라고, 과장되게 이제 시위를 하지 말아라, 그냥 프리덤 오브 스피치, 퍼스트 어멘드먼트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더 막 폭력 사태를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투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잔잔하게 시위를 해라, 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뭐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 정치적 보복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법원에서 이 임미그런트 에이전트들, 뭐 아이스들이랑 뭐 국토안보부 요원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네소타에서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폭력을 쓰지 말아라 라고 활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연방 판사는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이 이민 요원들이 시위대를 이제 상대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과도한 공권력을 지금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복 행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preliminary injunction, 그러니까 이제 예비죠. 금지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에서 평화적이고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위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복을 하거나, 막 최루탄 가스 막 뿌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스 요원들이. 그리고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그런 이제 시위자들한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이런 군중 해산 도구를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차량 검문도 이제 제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원들을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이제 간섭을 하지 않는 이상 시위대가 탄 차량을 멈추거나 그리고 구금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 판사가 이렇게 또 명령을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SNS 영상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이스 요원들이 차량을 주유소에 있는 그런 차량도 이렇게 또 가가지고 창문을 깨고 사람들을 막 끄집어 내가지고 체포를 해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검문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 범위는 이 미네소타에서 이민작전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연방 요원들한테 적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법 집행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위대들한테 뭐 보복적으로 막 엄청나게 폭력을 뭐 가하거나 뭐 페퍼 스프레이를 이렇게 또 뿌리거나 시위대들을 강제적으로 뭐 해산을 이렇게 또 하려는 그런 것은 하지 못하게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평화롭게 그냥 이 시위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해산을 이렇게 또 시키는 것은, 이거는 퍼스트 어멘드먼트를
침해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뭐 미니애폴리스, 네, 뭐 미네소타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네, 이 아이스 요원들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르네굿도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리에 이렇게 또 네, 총상을 입는 등 미국 시민들까지 네, 굉장히 지금 네,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네, 특히 이제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러면서 네, 이 미니애폴리스 네, 그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모두 다 나와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네, 왜냐면은, 네, 뭐, 고등학교에도 막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르네굿 그 사망 사건 때, 사살 사건 때, 네,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들이 모두 다 폐쇄가 되는 등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중단을 하고, 네, 뭐, 나와가지고 뭐 시위를 하고 막, 네, 그러고 있다고요. 아이스들 나가라고. 네, 지금 뭐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러한 강압적인 이민 단속은 다 지금 민주당 주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도시들에서 지금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마리아 마차도 이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만나면서 노벨상을 그 액자에다가 이렇게 또 담아가지고 우리 이제 베네수엘라를 도와줘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노벨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거든요. 네, 주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또 그거를 받으면서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자랑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마리아 마차도나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얻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축출을 이렇게 또 해내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급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 마차도가 야권 지도자가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분명히 이제 내가 베네수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인 로드리게스를 인정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해라, 우리가 지켜보겠다. 만약에 너네가 우리 미국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스트라이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 마차도도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야권 지도자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제 베네수엘라에다가 이제 정착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하는 것을 이제 꿈꿔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또 보니까 마두로의 2인자인 이 로드리게스가 이 임시 대통령직을 이렇게 따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가 예전이랑 똑같지만 그런데 미국이랑 협조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마차도는 자신이 받았었던 그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냥 이제 로드리게스를 계속 인정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CIA 국장도 베네수엘라 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차도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팽겨쳐진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야, 이거 봐라, 마리아 마차도가 내가 한 일에 대해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나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상호 존중의 멋진 제스처이다라고 그렇게 기뻐가지고 이렇게 또 적었거든요. 하지만 이 노벨 위원장은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메달이라는 물리적 물건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마리아 마차도가 한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수상자 타이틀은 절대 양도를 하거나 공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노벨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 노벨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벨위원장들 나오고 뭐 노르웨이 뭐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마리아 마차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노벨상을 주면서 권리 없는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둘 다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트럼프 대통령 받은 사람도 욕을 먹고 있고 마리아 마차도도 욕을 이렇게 또 먹고 있으면서 이 마리아 마차도가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둘 다 욕만 먹으면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뭐 인터뷰에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박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는데 이 마리아 마차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노벨 평화상을 준 다음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79세이지 않습니까? 79세이다 보니까 노벨상을 이제 준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을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벨상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 마리아 마차도한테서 제 노벨상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 몇 시간 바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만난 이 마리아 마차도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마리아 마차도가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a fine woman, 어떤 여성이, 어떤 멋진 여성이 나한테 노벨상을 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까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치매설이나 인지 능력에 대한 그런 논란이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가지고 심각한 의료적인 문제를 겪었을 것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CT 스캔을 받았다고 합니다. CT 스캔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CT 스캔을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 많은 의문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내 유전자 덕분에 나는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검진을 이렇게 또 받으니까 내 건강은 에이스다, 나는 100점을 받았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계속 이렇게 또 찍히니까 뭐 손등에 멍이 들고 있고 그리고 발목에 막 부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무슨 지병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아니 이거 마리아 마차도가 받은 것을 마리아 마차도의 이름을 제대로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치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여러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하메네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시위 도중에 수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것을 공식 인정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이 시위대 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3천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하네요. 확인된 사망자들의 수만 3천여 명이 넘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메네이는 이제 나와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수천 명이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살해를 당했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번 시위에서 수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메네이는 이번에 비극의 원인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배후에서 이제 조종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 이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독려를 이렇게 또 한 것을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자이다 라고 이 하메네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란을 집어삼키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은 계속해 가지고 이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블랙아웃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네, 인터넷 그 블랙아웃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시위를 해라. 예, 이 정부 기관들을 점령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help is on its way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지는 않았죠. 네, 매우 강력한 무기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공격을 하면은 중동에 있는 그 이란을 지지를 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지금 군대를 여기저기로 막 위치를 바꾸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고, 어쨌든 간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란 내에서 수천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다라고 하네요. 한간에는 뭐 10,000명이 넘고 20,000명까지 사망한 것으로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지금 뭐 최고 지도자가 수천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 공식적으로만 수천 명이 사망을 했지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허풍 카드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또 할 때 블러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풍을 이렇게 또 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지금 이 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을 하는 계산된 불확실성을 전략으로 지금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인 대화가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린란드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이제 외교적인 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를 이렇게 또 하고 축출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이제 통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오일 리파이너리를 우리 미국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한테는 우리가 뭐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뭐 공습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help is on its way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6개월 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군에서는 B2 폭격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로 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들을 다 폭발을 이렇게 또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뭐 블러핑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군사적인 행동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된 불확실성을 전략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교적인 그런 대화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숨죽이고 있다라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뿐만이 아니라 그린란드한테까지도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동맹국한테까지도 강제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군사적인 그런 행동도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좀 이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카드 게임 같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블러핑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진짜지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그런 행동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이 된 불확실성을 이 전략으로 지금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란에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군대 장교들이 뭐 얘기를 했겠죠. 계산을 이렇게 떠보니까 실제로 공격이 여기저기 이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빼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또 보였거든요. 지금 이란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공격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행동을 할런지 안 할런지 굉장히 좀 혼돈성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오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2026년도 이제 특별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과 그리고 이제 부모를 위해 가지고 이러한 조언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은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청소나 잔디 깎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용돈을 이렇게 또 벌면은 그 돈을 다시 회수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10센트짜리 슬롯 머신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갖다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용돈을 이렇게 또 벌지 않습니까? 뭐 집안일을 이렇게 또 해서 이제 용돈을 이렇게 또 벌면은 이 아이들이 슬롯 머신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시 그 돈이 워렌 버핏의 주머니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일화를 얘기를 이렇게 또 해주면서,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신혼부부나 초보 부모들한테 아이들한테 절대로 sarcasm, 비꼬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한테는 가벼운 농담일지는 몰라도 아이들한테는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책짓질과 같은 그런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조언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 경마 도박을 끊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 그 일화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이 고등학교 시절에 경마 분석을 하는데 이제 빠져버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모든 돈을 첫 경마에 이제 걸었다가 패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모든 돈을 이렇게 또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베팅을 하는 가장 멍청한 짓을 반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재산을 잃고 이제 남은 $2로 이제 식당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되돌아봤다고 하네요. 되돌아보면서 그 이후로 나는 절대로 경마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때 얻었었던 그 교훈이 잃은 방식 그대로 돈을 복구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그 교훈을 이렇게 또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투자 철학의 기초이다 라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떠한 곳에서 돈을 잃었다고 하면은 그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만회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다른 곳에서도 돈을 만회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워렌 버핏이 이것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정치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왜 워렌 버핏은 정치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예전에 과거에는 이 워렌 버핏이 CEO로서 시민의 권리를 행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믿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또 왔다 라고 합니다. 사회가 너무나 부족 중심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트라이벌 중심으로 이렇게 또 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 때문에 가입고의 상담원이나 가구점 직원들이 고객한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봤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사적 시민으로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버크셔를 사임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서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한테 그 회사가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워렌 버핏의 인터뷰는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드디어 북미 시장으로 쏟아 들어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하고 이제 중국하고 무역 합의를 이렇게 또 보지 않았습니까? 무역 합의를 이렇게 또 보면서 특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00%였는데 그 100%를 처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6.1%로 대폭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쿼터제는 더 가지고 연간 49,000대 전기차만 이제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그런데 관세가 100%에서 6.1%로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싼 중국의 전기 자동차들이 캐나다로 이제 쏟아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는 중국 자동차 관세를 이렇게 또 낮추면서 캐나다의 농산물들을 이제 수출을 재기를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중국한테 이제 캐나다산 카놀라유를 이제 수출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중국에서는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해 가지고 84%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15%로 낮추기로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의 농가에는 좀 이제 좋은 그런 뉴스이죠. 어쨌든 이제는 캐나다에 25,000달러 정도의 어마무시하게 싼 전기 자동차가 중국 전기 자동차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이랑 가장 친한 그런 국가이면서 가장 친한 이제 동맹국이면서 미국이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또 따라갔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전기 자동차들의 관세를 막 100% 이상 이렇게 또 매기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서부터 먼저 이 캐나다랑 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멀어지고 있으면서 이 캐나다 국민들도 미국 제품들 지금 안 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미국에 이제 여행을 오는 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캐나다는 이제는 중국이랑 손을 잡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좀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틈을 타가지고 중국이 하나둘씩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기구에서도 미국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중국이 지금 리더 역할로 하나둘씩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중국이랑 지금 손잡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씩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야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 혼자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중에 미래를 이렇게 또 보면은 좀 이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은 행어버이다. 지금 술취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로봇 쪽으로 이 선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전통적인 이 자동차 제조사와는 이제 다르게 혁신적인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이렇게 또 해왔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2년 동안 판매가 계속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도 전형적인 제조사들의 고민거리인 공장 가동률 저하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테슬라의 공장들이 가동률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은 6.7%가 감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기가 팩토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뭐 기가 팩토리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또 있는데, 총 생산 능력은 235만 대이다 1년에 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실제 생산은 165만 대밖에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가동률이 70%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89%였다고요. 가동률이 89%에서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70%대까지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가장 최근에 지어진 그런 공장들,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 그리고 이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가장 심각한 가동률 하락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를린 공장에서는 판매량이 28%나 급감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는 사이버 트럭 생산 목표의 4분의 1만 지금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사이버 트럭을 엄청나게 많이 팔 것으로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구라를 쳤잖아요. 사이버 트럭 뭐 39,999달러에 나온다고 해놓고 지금 뭐 가장 싼 거 7만 달러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누가 사냐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2배가 비싼데 그걸 누가 사냐고. 어쨌든 간에 이제 사이버 트럭은 완전 실패작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가동률이 높은 곳은 바로 이제 중국에 있는 상하이 기가 팩토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식 생산 능력보다 10만 대 정도 적게 생산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서는 왜 이렇게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 모델 3랑 테슬라 모델 Y의 신차 출시가 되고 있지 않다. 페이스 리프팅만 이렇게 하고 있지 신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팔던 거, 진짜 옛날에 나왔거든. 옛날에 팔던 거 그대로 이렇게 또 팔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똑같은데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도 굉장히 부진을 이렇게 또 겪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그런 행보 때문에 테슬라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빠져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슬라의 판매가 많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전략적으로 지금 전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이제 옵티머스를 이제 생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로봇 판매 회사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프레먼트 이제 공장 부지에다가 연간 100만 대 정도의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라고 합니다. 와, 이 옵티머스 로봇가 매년 100만 대씩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그때 되면 진짜 미래 세계에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 택시도 사이버 캡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로봇 택시, 이것도 뭐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테슬라에 대한 미래, 비전 같은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뭐 거의 먹지 않았습니까?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축출을 해내면서 지금 이 로드리게스 이 임시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으면서 이 베네수엘라 오일들을 지금 뭐 거의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 오일을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판매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대략 한 5억 달러어치, 500 밀리언 달러어치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름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 가솔린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갤런당 2불 67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도 5월 이후로 최저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을 계속 시장에다 푼다고 하면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당장 주유소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을 이렇게 또 캐는 게 수년간 시설들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하루 생산량이 70만 배럴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50만 배럴씩 이렇게 또 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지금 생산을 이렇게 떼내고 있는데 미국은 1,400만 배럴씩 뽑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미국이 미쳤죠? 어쨌든 간에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오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루에 70만 배럴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 시설들을 다시 현대화를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10년이나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넣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이렇게 또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려가고 있기는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평균 이 기름 가격은 2불 6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 평균 가격은 4불 20이다 라고 합니다. LA는 4불 35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비싼 기름값을 이렇게 또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텍스가 굉장히 비싸요. 텍스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기름값은 가장 비싸고요. 짜증이 나고요. 이거는 진짜 개짜증이 납니다. 거의 2배를 내고 있잖아. 2달러 몇 센트인데 캘리포니아는 4불 몇십. 와, 거의 2배 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한테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우선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요원들을 추방을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들과의 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끊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생산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미국만 파트너 관계십을 이렇게 또 맺고, 특히 헤비 크루드 오일 이것을 이제 판매를 이렇게 또 할 때에는 미국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르코 루비오 어제 국무장관은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유조선들이 다 가득 차 있다, 원유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펌핑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오일을 지금 못 뽑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유조선들이 밖으로 나가면은 전부 다 지금 다 미 해군이 지금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조선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다 그냥 오일만 차 있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오일을 지금 못 뽑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오일을 팔지 못하면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재정적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원유를 미국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유를 이렇게 또 가져다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이렇게 또 가져다가 판 다음에 이 미국이 이 마두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군사적인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거를 다 빼고 조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앞으로도 험난한 그런 길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베네수엘라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마두로까지 축출이 되고 있고 세상은 봉쇄가 되고 뭐 도대체 어찌할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이 미국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실패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지나치다라고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리퍼블리칸들, 공화당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화당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들이나 뭐 무당층 이런 사람들은 다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1년 동안에 그 성적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의 58% 정도가 실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다라고 이제 답한 비율은 42%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2%는 공화당원들 90%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58%이다라고 하네요. 미국인들 중에 58%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권한을 지나치게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야별로 상황을 악화를 시켰다라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민을 잘 통합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응답자들의 47%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했다라고 이제 답한 그런 사람은 25%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치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앤 오로를 이렇게 또 보면은 더 악화를 시켰다라고 이제 답을 한 그 사람들은 42%였고, 그리고 더 개선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한 사람들은 33%였다. 그러니까 더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법무부를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를 했느냐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상황을 더 악화를 시켰다라는 거에 41%이고 개선을 했다라는 게 21%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화를 회복을 했는지, 퍼스트 어멘드먼트,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회복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상황을 더 악화를 시켰다라고 답을 한 게 41%이고, 그리고 개선을 했다라는 게 27%이다. 그러니까 더 나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국가 안전 보장을 잘 했느냐라고 이제 답을 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상황을 악화를 시켰다라는 게 39%이고 상황을 개선을 했다라는 게 35%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거의 모든 그 조사 항목에서 상황을 악화를 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라고 응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불만이 높았었던 것은 바로 물가에 대한 불만이었다라고 하네요. 응답자들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필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ffordability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정책 이제 평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의 55% 과반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더 악화를 시켰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낙제점이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넷플릭스랑 워너브라더스 채권을 매입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12월 달에 넷플릭스가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넷플릭스 채권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채권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어치를 지금 매입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금융 공개 내역을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 채권이랑 워너브라더스 채권을 바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너브라더스랑 그리고 이 넷플릭스가 이제 합병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결정에 관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해당 기업의 채권을 보유를 한 것이 윤리적으로 이게 맞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비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병에 대해 가지고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지면은 내가 이제 관여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 채권이랑 워너브라더스 채권을 샀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러한 비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폴폴리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제3자 독립 재무 관리자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은 투자 결정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주식시장에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러이러한 뭐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 라고 듣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기업들한테 좋은 소리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넷플릭스 이외에도 보잉, GM, 시리우스 XM, 인텔 이런 영향력이 큰 기업들의 채권을 거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야,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런 채권들이나 이 주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이건 윤리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에 있는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조용히 저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상공회의소나 그리고 수잔이라고 하는 CEO는 최근에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이렇게 떠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직접 언급을 이렇게 또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정부의 통제보다는 자유시장을 수호를 해야 된다라고 우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인텔 같은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인수를 이렇게 또 하거나 경영 구조에 개입을 하는 국가 자본주의적 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통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 미국 CEO들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그리고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인재와 물자 흐름을 막아가지고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지금 해치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그런 CEO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우선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해 가지고 엑손 CEO는 이제 나와가지고 베네수엘라는 법적 보호가 없기 때문에 투자 불가능이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이미 다이머는 그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 행사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화이자 CEO도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백신 공고와 철회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데 조용하게 계속 저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CEO들은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이렇게 또 하거나 규제 보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치적인 보복을 대놓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율은 36%로 역대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공화당의 지지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0%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